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일 새롭게 시작하는 2월 둘째 날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라. 자신이 상상한 바로 그 삶을 살아라. 감스님들도 2월 시작하면서 또 본인이 세웠던 그런 26년의 꿈을 향해서 대담하게 나가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른이 되어 안 것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이 진짜 최고고요. 친구가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이 또 중요하고요. 시간만 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가짐이 먼저 변해야 되고, 말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게 전부이고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소소한 일상에 숨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고위공직자 48.8%가 다주택입니다. 두 채 이상 보유가 48.8%, 세 채 이상 보유도 정말 많고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 임명된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참 안타깝게도 정말로 우리나라는 내로남불의 그런 극치를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강남에 집을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중산층이야 서민들은 서울에 집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1주택자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진짜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위공직자분들부터 다주택이 아니고 또 실제 실거주하는 1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집값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려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파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월 30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는 정말 이런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해독해 드리면 계곡에서 불법으로 장사한 이들을 혼내줬고, 그래서 다주택자 1주택자도 앞으로 증세로 혼내주겠다는 그런 예고 글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불법 범죄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 소유가 불법인 나라가 어디, 우리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나라에 주택 소유가 불법인 나라가 있나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분명히 불법인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를 갖다가 지금 따라가는 건지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장문에 또 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글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1년도에 경기도지사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집이 몇 채냐 문제보다 실수요에 맞춰야지 갭 투기가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폐지하고 저항 있지만 이겨내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면 집값 하향 안정화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떨어지면 공공이 나서 매입하고 소유자도 환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21년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지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작년에 이제 대선 나오면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갖다가 또 뒤집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1주택을 소유하시고 또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잘못된 건가요? 본인도 지금 1주택을 갖다가 지금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명이 돼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케빈 워시라는 분.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약간 매파적인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주말 또 금값, 그 다음에 은값, 비트코인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공포에 또 휩쓸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폭락할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분이 작년 11월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도그마를 제고해야 한다. 그 다음 패드의 비대해진 대차 내조표를 축소하라. AI의 혜택을 인정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접어라. 소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 글로벌 은행 규제는 잊어라. 그래서 은행에 대한 바젤 협약은 미국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은행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만들면 대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미국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미 연준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지 또 한번 지켜보면 좋겠지만, 뭐 당장 취임하는 건 아니고 5월에 취임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금융권 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사 스마일도 또 새로운 또 이야기라든지 또 새로운 사실 알게 되면 감스님들께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2018년도와 2026년도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이재명 정부 때의 부동산 뉴스를 갖다 비교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장담하는 말을 2018년도 딱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도 토지 공개념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집값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직접 정상화가 5,000피보다 쉽다, 계곡 정비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자신을 보이고 있고, 현실은 그런데 2018년도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와 기득권 눈치 보면서 보유세 강화의 속도를 조절했고 결국 2020년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대통령은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 종료를 확언하고, 그런데 청와대는 한두 달 유예 검토라든지 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모든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양도세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조율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바꾸고 있고, 공통점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겁주다가 결국 기술적 문제 핑계로 테러 열어줬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이제 한번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버티면 이긴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만 지금 강하게 만들어줬다. 차이점은 2018년도에는 대안자산이 없었지만 2026년도에는 코스피 5천을 앞세워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다 보니까 2018년도보다 지금 2026년도에는 못해도 이때보다 진짜 자산 유동성 원화가 1.5배 이상은 풀려 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풀어져 있고, 또 2018년도보다 2026년도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왜 이렇게 집을 사지 말라, 부동산을 갖다 소유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은 거칠어졌는데 행동은 각오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실들 인지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 5,000핍보다 쉽고 중요하다, 표 계산 없이 국민 믿고 비난 감수하면 되겠다, 마지막 기회다, 투기성 투자자의 경고를 하는데, 제 주변에 지금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기성 투자자들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내 자산을 지키고자 30대, 20대, 또 40대에 무주택자분들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종묘 앞에 개발은 되고 태릉 옆에 주택 공급은 안 되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SNS를 이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이런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할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8년 전에도 불가능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인이 말로 했던 것들을 갖다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안정화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만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부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지금 연관을 또 시키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기를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더 나가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에 지금 거주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표고요,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표인데,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표가 더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 집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면 이제 보수화로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지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지 않기를 갖다가 더 바라는 것 같고, 그 집을 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가 만약에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성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도 없고 주식도 휴지가 되게 되면 그 누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책임을 져 줄까요?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주거라든지 옷 입는 거는 줄일 수가 있지만, 이 주거 부분, 그러니까 옷 입는 거라든지 먹는 것들은 줄일 수가 있고 안 사면 되지만, 이 주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사계절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집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집을 갖다 예전에는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를 사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파트를 갖다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발 지금 집을 사지 말고 10년간 기다려라, 이재명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사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많아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자꾸 다주택자, 하다못해 이제 1주택자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발 대통령의 말을 믿지 마시고 감사 스마일의 말을 믿고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파이내이션 뉴스에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집 제발 사지 마세요. 10년 기다리면 됩니다. 또 하세월. 공급대책 지난 1월 29일날 발표했잖아요. 그 공급대책은 실제로 쓸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그 공급대책은 10년 안에 입주가 될까 말까, 진짜 이거 하세월이고요.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 방송하면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026년도 실제 실입주되는 첫마을이 2027년 말 2028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딱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11년 만에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공급대책이 나왔어요. 1월 29일날. 이 대책을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또 민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산을 갖다 넘어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하는 그 시간은 최소 아무리 빨라야 7년에서 8년이고요. 7, 8년도 장담하지 못하고 진짜 10년 걸리면 진짜 다행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지금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임대나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살아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입주는 언제 되면서 또 분양가로 또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분양가하고 지금의 분양가가 다른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분양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당장 올해 26년도에 분양가를 갖다 한번 보시면 다들 놀라실 거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이제 본청약 이제 나와 있는 S1부터 S4 블럭의 그런 본청약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다들 놀랄 거라는 말씀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당장 강남 3구라든지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용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는 얼마나 선호할지 의문이면서, 그리고 입주까지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로 묶이면서 서울 전세 물량은 바닥났고 월세 물량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임대차 입법을 또 국회의원이 많은 민주당에서 조정해가지고 3+3, 그 다음에 2+2+2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갖다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막을 것인지, 저는 지금의 이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도와주는 정부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오히려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정부라는 말씀을 과감없이 이야기 드리면서, 단기 대책도 지금 빠졌고요. 상업공실에 있는 이런 것들,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 오피스 지사센터 등의 이런 것들 많이 공실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공실 상품을 공유 주거라든지
공유 숙박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갖다 좀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물꼬를 터주는 방법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다양한 주택 공급을 펼쳐가지고 아니면 뭐 중장기 아니면 단기 주택 공급을 펼쳐서 진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을 갖다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고 지금 뭐 대출도 쪼이고 공급도 지금 10년 후에 하겠다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토지로 묶여가지고 실제 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사를 가서 또 평수도 넓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감자스마일의 생각만 듣지 마시고 각자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자 전국 시황인데요. 빠쇼님께서 갭은 막혀도 전세가가 오르면 실수요 매수는 결국 나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전세하고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를 가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자금에 맞춰가지고 수요를 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그 다음에 덕양구 일산 동구는 지금 빨갛게 지금 되어 있고 일산 서구만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26년도에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지금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빨갛게 되지 않은 또 아직도 정말 오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고 또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가족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집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린 그런 상황도 보는데 예전에는 갭을 갖다가 예를 들어 조금 싸게 갭을 갖다 끼고 전세를 갖다 끼워서 이제 매수를 했었지만 지금 보면 갭 비용도 최소 2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갭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빠숑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또 감사 스마일도 진짜 나만의 서울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올라가는 지역들만 보지 마시고 아직 덜 올랐던 그런 곳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아직까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은 계속이 아니고 상승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 또 특히 토지로 묶였던 뭐 경기 남부만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경기 북부에서도 다산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26년도 상반기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결이 강남에서 강북 서남권으로 지금 번지는 이가 다음 주의 핵심인데 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설 명절 전에도 사람들이 1월 29일날 공급대책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설 명절이 지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조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했던 분들 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조금 빠른 타이밍에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고양시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2.15% 상승했어요.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데 경기도가 작년 대비 상승률이 2.71이었습니다. 근데 덕양구는 작년 대비 경기도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이고 그나마 선방했지만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는 상당히 지금 경기도 상승률보다 더 낮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용인, 처인, 하남, 과천 순인데 저는 올해 2025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이제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이거 보시면 이제 2.88, 1.74, 그 다음에 2.02로 지금 2.15밖에 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26년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공시지가 나올 26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GTX A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진짜 고양시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특히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가 더 큰 상승을 갖다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방대학교 부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국방대학교 부지는 아마 공공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분양도 정말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100% 내 것이 아닌 아마 나눔형이나 선택형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덕은지구에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덕은지구 내에 지금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덕은지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좀 전환해서 국방대학교 부지가 하루빨리 좀 개발되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 은,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까지 지금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당부쌤께서 이제 아름다운 내 집 같게 이렇게 좋은 글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핵심적인 거는 저는 지금의 금과 은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보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대까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사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떨어질 때 야수의 심장으로 베팅할 수 있고 나의 능력에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사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연히 일단 이거는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이지 또 시간이 한 달 뭐 6개월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A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또 기술 혁신 때문에 또 성장과 물가 안정을 후행적으로 또 금리가 따라갔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워시가 그리는 그림은 분명하다. 연준에서는 통화 가치와 신뢰를 지키는 관리자, 이건 말 그대로 유동성에 취해 있던 시장이 술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공포로 인해 가지고 금과 은,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다. 금리는 내려갈 수 있고, 하지만 연준이 예전처럼 공짜 술을 계속 따라줄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더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단 금과 은, 비트코인, 뭐 주식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다소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본인이 이걸 한번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감스님들도 믿지 않을 감스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대통령이 트위터나 이런 인터넷 SNS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를 갖다가 1주택, 뭐 2주택, 본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1주택 하신 분도 있고, 솔직히 내가 1주택 하면서 내가 전세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싸잡아가지고 지금 불법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주택자 아니면 지금 전세나 월세를 누가 공급합니까?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 떠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시장에 맡겨놔야지만 부동산은 정상화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이런 것들도 정부가 끌고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끌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 5,000피에서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4,000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또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감스님들만이라도 본인들의 그런 생각과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도 투자를 갖다 중단하지 마시고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2월달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